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번째 시간 홍희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내용은요. 빅뱅 우주론의 두 가지 증거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증거를 찾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떠나 보도록 해요. 빅뱅 우주론은 언제 시작입니까? 138억 년 전입니다. 빅뱅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전자와 쿼크가 생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뭐가 만들어져요?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가 만들어지지요. 양성자는 업쿼크 2개, 그리고 다운쿼크 하나,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입니다. 그리고 이때 양성자는 수소의 원자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냥 양성자 하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이 지났습니다. 3분 후. 3분이 지나면은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38만 년이 지나죠. 38만 년 후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그 다음에 실제 계산한 값이 비슷하면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요거 너무 옛날이잖아. 생명체도 없었을 그럴 시기잖아요. 따라서 그냥 이론적 계산과 실제 값이 비슷하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가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다 생각을 했더니 이 헬륨 원자핵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양성자랑 중성자가요 7대 1의 비율로 있었습니다. 양성자랑 중성자가 제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하나. 자, 이렇게 7대 1의 비율로 있었다. 근데 헬륨의 원자핵은 어떻게 생겼냐? 양성자 2개와 그리고 중성자 2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중성자 2개가 필요해서 그냥 한 세트 더 그려볼게요. 이 그림 아마 보신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딱 준비된 상황에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얘네 4개가 합쳐지면은 그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하나는 그냥 수소의 원자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뭐를 살펴볼 거냐? 헬륨과 수소의 수비, 수. 자, 그리고 질량비를 생각해 볼게요. 수는 몇 대 몇이에요? 다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치? 12대 1입니다. 자, 그러면 질량은요?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있군요. 바로 이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 하나의 질량은 네, 같다라고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질량은 몇 대 몇? 12대 4. 그렇죠. 그러면 몇 대 몇? 3대 1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요. 우리 이론적으로 3대 1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지금 살짝 눈치채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원자핵이거든. 원자핵. 근데 제가 그냥 수소와 헬륨의 수 그리고 질량 이렇게 질량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원자핵에다가 플러스 전자만 이제 나중에 붙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원자가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때 원자가 생성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는 당연히 동일하고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설명할 때 수소랑 헬륨의 수, 질량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네, 계속 가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수소랑 헬륨이 질량이 3대 1로 우주에 분포 있어야 돼. 분포할 거야. 이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맞더라고요. 자, 증거 1 갈게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증거 1. 바로 우주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우주 구성 원소 비율이 수소와 그러니까 수소가 한 74%, 헬륨이 뭐 24%. 그러니까 비슷해요. 네, 수소와 헬륨의 비가 똑같이 얼마다? 3대 1이요. 이게 끝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었냐? 요거를 실제 우리가 확인을 한 방법은요. 바로 스펙트럼이라는 걸 이용했어요. 스펙트럼의 종류는 본안파추 노주발이 쫙 이렇게 있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주 구성 원소의 비율을 확인할 때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사실 했어. 이거. 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기억나? 막 선이 이렇게 있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얘는 요런 식으로 있고 뭐 요렇게 생겼대. 자, 이 선 스펙트럼은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 꼭 따로 연습하세요. 흡수 스펙트럼은 전체적으로 그 배경이 본안파초 노주발 색깔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흡수선이 검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주변은 다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방출하는 그 색깔만 밝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의 원소라고 하면은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그 선의 위치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를 확인할 수 있냐?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원소인지 따라서 여러분 이게 뭐 지금 제가 임의로 그린 거기 때문에 자, 얘가 예를 들어 원소 A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얘가 뭐 원소 B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얘가 뭐 원소 C의 스펙트럼이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딱 그 선의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께 있잖아. 이 흡수선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이거를 연구하게 되면은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원소의 질량의 비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니 그 결과가 비슷해. 3대 1이야. 그래서 증거 1이 되는 겁니다. 자, 증거 2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증거 2는 여기서 나와요. 원자 생성이 되는 38만 년 후, 빅뱅 후 38만 년 후에서 중요한 값이 있었죠. 3000 켈빈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투명한 우주가 돼요 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뭔가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 온도가 3000 켈빈이잖아.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까지는 빛이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제 빛이 통과하게 되면서 이 우주 전체에 빛이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제 우주 전체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우주의 배경에 지금 빛이 쫙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의 온도가 몇 도였냐면은 바로 3000 켈빈이었죠. 그러니까 3000 켈빈의 온도에 해당하는 그 지금 파장들이 이렇게 퍼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주는 아시다시피 지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커졌어요. 우주가. 자, 그러면 그 우주가 많이 커진 만큼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겠죠. 계산상으로 했더니 이게 약 한 3켈빈 혹은 3켈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3켈빈 정도.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자, 우주가 확대되면서 지금 우주 배경 복사의 그 온도가 3켈빈, 그러니까 우주 이제 계산을 딱 했어. 3켈빈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실제로 요거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우주에 있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약 한 3켈빈 혹은 2.7켈빈 비슷해요. 책마다 다르거든. 요만큼의 물체가 내보내는 그 파장, 복사파랑 비슷하답니다. 자, 그러면 계산상도 3켈빈인데 측정한 값도 3켈빈이네. 아,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가 이때쯤 시작한 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다 어때요? 생각한 이론값과 실제값이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특히 증거 1은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요. 잘 정리해 두세요.